그녀는 마치 사라지려는 비밀처럼 비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 순간 주차장은 가로등의 희미한 주황빛과 젖은 아스팔트 냄새 외에는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녀가 나타났다. 하얀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맨발로 숨가쁘게 달리며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다. 신부였지만 사진에 나올 법한 신부는 아니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 손은 여전히 커피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은 넘어지면 붙잡아 줄 것처럼 반쯤 치켜든 채였다. 제발요. 그녀가 빗소리보다 약간 큰 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요. 나는 이유를 이해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다. 내 재킷은 이미 벗겨져 그녀의 어깨에 걸쳐져 있었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재킷 속으로 담배 냄새와 세탁 세제 냄새, 그리고 뭔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무언가 속으로 파묻혔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는 더 나이 들어 보였다. 피곤한 건 아니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본 듯한 눈빛과 마치 안 본 척하려는 듯한 입술. 굳이 애써 요면할 필요가 없는 얼굴이었다.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이마 어딘가에 맴돌았다. 대신 빗방울이 그녀의 쇄골을 따라 흘러내려 내 재킷 자락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내가 눈치챈 것을 알아챘고 살짝 움직이는 눈빛, 거의 미소 짓는 듯한 표정, 빠르게 숨을 들이쉬는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뭐라고? 실수를 본 적도 없는 것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제심 때문에 살짝 떨렸다. 우리는 문이 닫힌 식당의 차양 아래 서 있었고 자판기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채웠다. 가끔씩 차 한 대가 지나갔다. 헤드라이트가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그녀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일깨워 주었다. 나는 말을 하다가 멈췄다. 도망쳤어. 그녀의 웃음소리는 작고 날카로웠다. 마치 멍 자국을 감추는 듯한 웃음소리였다.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녀는 재킷 자락을 꽉 잡았다. 재킷은 너무 커서 소매가 그녀의 손을 삼킬 뻔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녀의 떨리는 모습에 왠지 모르게 우리 사이의 거리를 잇게 되었다. 세월, 이유, 그리고 그녀의 삶에서 내게 속하지 않은 부분들.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에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냈다. 내 손가락은 너무 오래 머뭇거렸다. 그녀는 몸을 빼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우리의 숨소리가 리듬을 타는 것이 들릴 만큼 길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 내가 말했다. 하지만 넌 있어. 잠시 동안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마치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싶은 듯했다. 시간을 늘리고 공기를 무겁게 만드는 그런 눈빛이었다. 그때 소리가 들렸다. 자갈길을 밟는 타이어 소리, 쾅 닫히는 문 소리, 그녀의 이름을 외치는 목소리들. 그녀의 몸이 긴장했다. 내 마음도 그랬어요.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얇은 드레스 천을 통해 여전히 그녀의 피부를 식히는 빗줄기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았고 손가락은 떨렸다. 제발요. 그녀가 다시 말했는데 이번에는 더 조용했다. 저를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나는 생각 없이 움직였다. 그녀를 끌어당기고 재킷을 더 단단히 감쌌다. 내 몸은 그녀의 몸과 빗 사이에 있었다. 그녀의 숨결이 멈췄고 따뜻함이 내 목에 닿았다.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려움, 맥박, 그리고 우리 둘 다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발소리가 더 커졌다. 그러자 날카롭고 가까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지나가는 사람 봤어. 나는 입을 열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손가락이 내 입술을 눌렀다. 빗방울이 더 거세게 떨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내 가슴에 부딪히고 그녀의 결혼 반지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아침이 되자 비는 그쳤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영원히 그곳에 속해 있는 것처럼 식당에 갈라진 가죽 부스에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카운터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 재킷을 의자에 걸어 말리고 있었는데 가끔씩 재킷에 어젯밤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듯 눈을 깜빡였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항상 낯선 사람을 구해주시나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다. 웨딩드레스 입은 사람들만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이름은 엘레나였다. 내가 움찔할지 시험해 볼 만큼 잠시 침묵한 후 그녀는 46살이라고 말했다. 나는 움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슴 한구석이 조여왔다. 그녀는 전에 2번 결혼한 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점고 확신에 차 있었고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였다.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야. 그녀는 컵 가장자리를 따라 손끝을 움직이며 말했다.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때까지 말이야. 그냥 소음일 뿐이라는 걸. 어제 그녀가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였다. 마치 페이지를 너무 빨리 넘기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한 종류의 이야기였다. 그녀가 다시 나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시선에는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마치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기억해낸 것 같았다. 너, 25, 27. 나는 말했다. 하지만 얘 나이를 더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마치 우리 사이의 공간을 메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직도 충분히 신경 쓰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건 위험한 일이야. 하루는 나른하고 흐렸다. 우리는 식당 뒤편의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어젯밤의 흔적처럼 웅덩이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거리를 두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항상 나와 같았다. 그녀는 가끔씩 곁눈질로 내 손을 스쳤다. 실수로, 어쩌면 아닐지도 몰랐다. 정말 얘 내 앞에 멈춰 섰어. 그녀가 물었다. 몰라. 응,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비난하는 듯한 어조는 아니었다. 목이 메는 그런 어조였다. 어깨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식당 포크로 만든 헝클어진 머리카락에서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그녀의 자세 때문일지도 몰랐다. 어쩌면 세상이 그녀 주변에서 숨을 참고 있는 듯한 고요함 때문일지도 몰랐다. 무엇이든 간에 더 이상 구원받은 기분은 아니었다. 마치 중력처럼 느껴졌다. 연못 옆 벤치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먼저 앉았다. 나는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게 두려웠다. 어쩌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신은 나를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녀는 다시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날 기억하려는 것처럼. 그녀의 말이 부드럽지만 묵직하게 공중으로 가라앉았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산푸향, 아마 라벤더 향이었을 것이다. 을 실어 날랐고 나는 숨쉬는 법을 잊어버렸다. 그녀는 이제 말라버린 내 재킷을 건네주려고 손을 뻗었지만 내가 재킷을 받아들자 그녀의 손가락은 멈칫거렸다. 딱 1초가 너무 길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1초.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못에 잔물결이 일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 어딘가에서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었다. 식당은 일종의 림보처럼 변했다. 너무 밝고, 너무 조용하고, 말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했다. 엘레나는 내 맞은편에 앉아 커피가 식었음에도 커피를 저었다. 머리카락은 말라 있었고, 드레스는 분실물 보관함에서 꺼낸 오버사이즈 스웨터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마치 아침에 아직 얻지 못한 비밀처럼. 나는 다시 나를 쳐다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눈빛. 내가 얼마나 나이 들었는지도 잊게 만드는 눈빛. 그녀의 미소는 지쳐 보였지만 그 미소는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 문 위에 종이 짤랑거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단정하고 긴장된 눈빛으로 시선을 훑어보고 있었다. 내가 돌아보기도 전에 그녀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다.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와 내 소매를 쓸었다. 아,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 사이의 공기가 얇아졌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다시 느껴졌다. 희미한 제스민 향이 거의 나지 않았지만 마치 몇 년 전에 뿌리지 않은 향수 같았다. 남자는 커피를 주문했다. 차분했지만 차가운 목소리였다. 어젯밤에 여자 오는 거 봤어. 하얀 드레스 입은 여자였나? 나는 그의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혼자였어. 그는 나를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돌아섰다. 엘레나의 손은 여전히 내 팔을 움켜쥐고 있었다. 손톱이 내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남자가 마침내 떠나자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이에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안도감과는 다른 방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걔는 아무 말도 잘 안 받아.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여름 비 온 뒤에 공기가 무거웠다. 그녀는 벽돌담에 기대어 눈을 감고 몸을 가누려 했었다. 고마워. 그녀가 속삭였다. 그럴 필요 없어. 그래.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날 위해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 괜찮았어. 바로 그 때문에 걱정해야지.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진심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동공이 커지고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다. 세상이 우리 신발 사이의 거리만큼 작아진 것 같았다. 가봐야 해. 그녀가 말했다. 가고 싶지 않아. 넌 점잖아. 마음이 바뀔 거야. 무슨 말이야? 나. 그녀의 이름이 목구멍에 걸려 말을 멈추기도 전에 멈췄다. 엘레나. 그게 내가 한 말의 전부였다. 그저 그녀의 이름뿐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다.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한 걸음씩 내디디며 숨결이 내 뺨에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다. 내 심장은 덜컹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내 입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돌렸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고요했다. 길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엔진 소리,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그녀 손의 부드러운 떨림까지. 그러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의 주머니 속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다. 어디 계세요? 그녀는 그 말에 화상을 입은 듯 뒤로 물러섰다. 못 가. 그녀는 중얼거렸다. 또 안 돼.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내 손목에 머물렀다. 찰나의 손길, 사과와 유혹이 뒤섞인 듯. 우리는 둘 다 손을 떼지 않았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모텔 방은 비와 낡은 커튼 냄새가 났다. 램프 하나가 은은한 호박색 빛을 비추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마치 추억처럼 느껴졌다. 엘레나는 팔짱을 낀 채 창가에 서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깨에는 늘 같은 스웨터가 축축하게 걸려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연약하고 지쳐 보였으며 닿을 수 없는 듯했다. 날 따라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녀가 말했다.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지 않았잖아. 내가 대답했다. 바로 그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그녀를 배신했다. 불안한 듯 소매 끝을 비틀었다. 나는 그녀에게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녀가 내 재킷 안에 숨었던 그날 밤 이후로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마치 내가 진짜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려는 듯 내 곁을 맴돌았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가 말했다. 아니야.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럼 얘 떨고 있는 거야.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처음으로 두려운 기색을 보였다. 내가 아니라 자신이 두려웠다. 넌 이해하지 못하겠지. 그녀가 속삭였다. 넌 아직도 시작을 믿는구나. 난 그저 끝이 지나고 남은 것일 뿐이야. 상관없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녀는 내게로 다가왔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우리 사이 공기를 가득 채울 만큼 가까이. 이제 신경 쓰는 거야. 쉬운 일이니까. 내가 널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들어 주니까. 그녀의 손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나를 밀어내려는 듯했지만 손은 내 가슴, 심장이 가장 크게 뛰는 곳에 머물렀다. 그만하라고 해, 내가 말했다. 못해. 그럼 날 봐. 그녀는 나를 봤다. 그리고 우리 둘 사이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며 열렸다. 조용하지만 필연적인 일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손을 뻗어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그녀의 귀 뒤로 넘겼다. 따뜻하고 축축한 그녀의 뺨을 내 손가락 마디가 스쳤다. 그녀의 입술이 벌어지며 고백처럼 날카로운 숨결이 새어나왔다. 이건 불공평해. 그녀가 말했다. 알아. 그녀의 손이 내 팔을 타고 어깨 위로 올라와 손바닥이 내 목덜미에 닿을 때까지 세상이 어두워졌다. 램프의 잉잉거리는 소리, 수도꼭지의 물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와 내 숨소리에 묻혀 희미해졌다. 말해봐, 내가 중얼거렸다. 내가 말하지 않은 게 뭐든. 그녀의 눈이 내 눈과 절박하고 찢어진 눈으로 번갈아 움직였다. 계속 생각해, 그녀가 말했다. 내가 너를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굳이 끝맺을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았고 내 숨결의 열기에 그녀의 피부는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떨림과 삼키려 애쓰는 작은 소리를 느꼈다. 엘레나. 하지마.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말하지 않은 단어들이 우리 사이에 맴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욕망, 두려움, 파멸.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침묵이 이어졌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움찔했다. 우리는 둘 다 돌아섰다. 또 다른 노크. 더 크게. 12호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엘레나. 그녀의 손이 내 손에서 미끄러졌지만 그녀의 눈은 움직이지 않았다. 열지 마, 내가 말했다. 그녀가 속삭였다. 너무 늦었어.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녀가 노크 소리를 아니면 우리를 말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노크 소리는 마치 멈추지 않는 맥박처럼 모텔 벽에 울려 퍼졌다. 엘레나는 한 손으로 목을 움켜쥐고 얼어붙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얕고 불규칙해졌다.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엘레나, 마크야. 제발 문 좀 열어줘. 마크. 그 이름은 마치 우리 둘 다 원하지 않았던 고백처럼 우리 사이에 떨어졌다. 그녀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어깨를 움츠린 채 문만 응시했다. 그는 내 오빠야. 그녀는 재빨리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내 오빠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완전히는 아니었다. 거짓말 이후의 침묵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그녀에게 거리를 두며 물러섰다. 그녀는 돌아서서 옷장에 손바닥을 얹고 방 자체가 그녀를 산산조각 낼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 결혼식에서 도망친 게 아니야.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거래에서 도망쳤어. 그에게서. 공기가 가늘어졌다. 마크는 내가 천천히 말했다. 내 오빠가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한 번 저었다. 아니, 그는 내 남편이 될 예정이었어. 내 속이 뒤집혔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나는 그녀의 눈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 첫날 밤부터 그녀가 짊어지고 있던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그 무게. 나는 스스로에게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안전해. 놀라움 없는 삶, 그리고 너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진실이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가렸다. 밖에서 발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노크하는 사람은 포기한 게 틀림없었다. 안은 너무 조용했다. 거짓말했잖아. 내가 말했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더 날카롭게 인정하기에는 너무 아픈 말투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녀가 말했다. 숨을 수 있는 곳은 너뿐이었으니까. 그녀의 눈은 사과와 그리움 사이에서 아른거렸다. 움직이고 싶었고 뭔가 말이 되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몸이 나를 배신했다. 가슴은 팽팽했고 턱은 긴장했으며 손가락은 내 옆구리에 닿았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다가왔고
마침내 그녀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에 닿았다. 내가 중요하길 바라는 건 아니었어. 그녀가 말했다. 그럼 왜 미안해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녀의 입술이 벌어지며 떨림이 그녀를 스쳤다. 내가 미안해하는 거니까. 그녀는 나를 만지려는 듯 손을 뻗었다가 도중에 멈췄다. 그녀의 손은 내 가슴 가까이에 머물렀다. 나는 그녀의 피부에 닿지 않고도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날 보호할 필요 없어. 내가 조용히 말했다. 이미 보호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그게 문제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사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나를 스쳐 지나가며 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어깨가 내 어깨를 스쳤고 척추뼈 아래까지 전율이 느껴졌다. 그녀는 손잡이에 멈춰 섰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 문을 열면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게 바뀌어. 그럼 내가 안 열면? 그녀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답은 거기에 있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채 우리 사이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때 자물쇠가 찰칵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녀가 자물쇠를 돌렸다. 문이 반쯤 열리자 그녀는 문을 멈췄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고 숨이 턱 막혔다. 밖은 텅 비어 있었다. 마크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발소리만이 메아리처럼 남아 얇은 모텔 벽에 부딪히는 빗소리에 녹아들었다. 그녀는 문과 나 사이에 서 있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칙칙한 노란빛에 그녀의 몸이 비쳤다. 스웨터 자락이 허벅지를 스쳤고 빛바랜 카페트에 비친 그녀의 맨발은 연약해 보였다. 엘레나,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날 쫓아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럼 왜 문을 잠그지 않았어? 그녀의 어깨가 들렸다가 떨어졌다. 항복하는 듯한 한숨이었다. 내가 널 원했으니까. 그 말은 내 척추를 타고 전율처럼 떨어졌다. 그녀는 마침내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다. 눈물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때문이었다. 피로, 갈망, 그리고 들켰다는 안도감이었다. 당신이 날 무서워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날 다치게 할까봐가 아니라 당신이 날 다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또 한 걸음. 거에. 그녀의 입술은 미소라고는 할 수 없는 무언가로 휘어졌다. 아직 떠나지 않은 사람을 믿는 게 어떤 건지 잊었어. 이제 나는 그녀의 피부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목구멍에서 뛰는 맥박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다. 꼭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말했다. 그냥 있어.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마치 내가 진짜인지 시험하려는 듯 내 가슴에 손을 스쳤다. 잠시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깥 세상이 희미해졌다. 비, 가로등, 심지어 머릿속에 울리는 그녀 이름 소리까지. 그녀의 손가락이 내 턱 끝으로 올라가 가볍게 쓰다듬었다. 마치 요우면 안 될 것을 요우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가 속삭였다. 나도 몰라. 그녀는 작고 상처받은 듯 웃으며 우리 사이에는 공기와 망설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내 손이 그녀의 허리를 만졌다. 마치 몇 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이곳이 바로 경계였다. 욕망이 위험해지는 공간이었다. 엘레나,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라고 해. 그녀의 눈이 내 눈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 그 후의 침묵은 공허한 침묵이 아니었다. 맥박처럼 고동쳤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셔츠에 얽히고 내 이마가 그녀의 이마에 닿았고 우리 둘은 똑같이 불규칙한 리듬으로 숨을 쉬었다. 키스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바로 그 앞에 놓인 선택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가 뒤로 물러선다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구원이나 반항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마침내 가식 없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가 말할 때 그것은 거의 속삭임과 같았다. 여기 있어. 오늘 밤만.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다. 옳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진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비도 새벽이 되기 전에 그쳤다. 모텔 커튼이 요풍을 부드럽게 스치며 희미한 빗줄기가 방을 가로질러 우리 사이의 공간에 닿았다. 엘레나가 내 앞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다리를 쭉 뻗고 있었고 내 재킷은 다시 그녀의 어깨에 느슨하게 감겨 있었다. 첫날 밤과 똑같은 재킷이었다. 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숨소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 지퍼를 마치 닷처럼 꼼지락거리는 손가락들. 내가 그녀를 지켜보는 것을 알아차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평소처럼 조심스러운 미소는 아니었지만 작고 피곤하지만 솔직한 미소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마치 밤새 혼잣말을 한 것처럼. 우리는 서둘러 말을 꺼내지 않았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지는 정적이 감돌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머그잔을 집어 내게 건넸다. 차가운 커피였지만 상관없었다. 돌아가야겠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다 인정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갈까? 잠시 침묵. 그리고는 아니. 내가 떠날 수 있다는 걸 일깨워준 건 바로 너였어. 그걸로 충분해. 그녀가 그 말을 하자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거절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런 일이 없었던 척하고 싶지 않아. 나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시트가 어깨에서 떨어졌다. 공기는 차가웠고 그 순간은 예민했다. 뭘 하고 싶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를 향해 돌아섰다. 진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어울리지 않더라도. 나는 일어서서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내가 손을 내밀자 그녀는 이번에는 움찔하지 않았다. 내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안정된 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마치 언제나처럼 간단했던 것처럼 우리 손가락이 얽혔다. 질문이 들어올 거야. 내가 말했다. 평생 그런 질문들을 받아왔어. 그녀가 대답했다. 어쩌면 이제 솔직하게 대답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내 손목을 스치며 작고 텅 빈 원을 그렸다. 그러고는 몸을 앞으로 숙여 내 이마에 이마를 기댔다. 전에도 잠깐 멈췄던 거에 껴안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뺨을 스치고 그녀의 숨결이 부드럽게 내 피부에 닿았다. 고마워. 그녀가 속삭였다. 뭐 때문에요? 날 봐줘서. 밖에 세상이 더 시끄러워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있었다. 차들, 새들, 아침. 마침내 그녀는 일어섰고 나는 그녀가 가져온 얼마 안 되는 물건들을 챙기는 것을 도왔다. 문 앞에서 그녀는 돌아섰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차분했다. 전화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바로 전화할 순 없지만 그럴 거예요. 기다릴게요. 나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약속 없이도 진심이 느껴지는 미소였다. 그리고 햇살 속으로 들어가기 전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뒤에서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공기에는 여전히 그녀의 향기와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떤 결말은 끝나지 않는다는 그저 형태만 바뀔 뿐이라는 조용한 증거가 느껴졌다. 이야기가 재밌었나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